자, 녹화를 누르고요. 오늘 시장이 하락이 강합니다. 어제도 하락 나오고 오늘도 또 하락이 나오는데 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이 된 거죠.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를 어, 아마도 6월 선거일 이후로 하락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드렸었고, 또 헤드앤숄더 얘기도 많이 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하락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시장이 끝나버렸나 그런 상황을 상정하기 쉽고, 또 지금 투자자들께서 손해를 많이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포기해버려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또 꽤 하실 것 같아요. 근데 하락장이다라는 거지 개인한테는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 상승장일 때도 다 돈 벌었냐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물론 돈을 벌기는 쉬워서요. 예를 들어서 시장 주도주들 사놓고 그냥 들고 가면 되니까. 근데 그거는 그 시장만에 맞는 매매법이었던 거고, 그죠? 그때도 분명히 어떤 종목은 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깨고 내려가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럼 결국은 상승장일 때도 이제 확률이 높다라는 거지, 모든 종목이 다 수익을 내거나 무조건 사면 수익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하락장에서도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간다는 거지, 사실은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무조건 못 낸다, 수익이 안 난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대응 방법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이제 주식 시장을 몇 년씩 계속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요, 오죽하면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미국 시장이 한참 오를 때는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예전에. 그게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 하면은 그만큼 증시가 안 좋았어요. 공매도에 끝없이 시달리고 기업 가치는 고평가를 받지 못하고 저평가되고 맨날 그런 상황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진짜 한국 시장 진짜 징글징글하다, 지긋지긋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정도로 증시가 안 좋았습니다. 예, 근데 요즘은 그 시장 상황이 많이 바뀐 거죠. 근데 이제 시장이 이제 조정을 받으니까 예전 분위기 생각이 조금 납니다. 이제 옛날에 이게 역시 한국장이지 이런 느낌이 좀 나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 어떤 하락장을 계속 헤쳐왔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든 수익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썼었고, 또 실제로 그 방법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최근에는 장이 계속 강하니까 그걸 잊어버렸던 것 뿐이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적응이 잘 안 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에요. 이런 장이 계속 지속되면 또 금방 적응해요. 거기서 또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대응 방식을 적응하면은 충분히 또 풀어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상승장에 이제 적응하지 말고 하락장에 적응해라,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락장에 적응하는 거는 딸리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은 하락장에 맞는 방법을 쓰면 됩니다. 그게 결국 뭐냐 하면은 저가 매수죠. 저가 매수, 반등시 매도, 이런 제가 흔히 얘기했던 하이에나 매매법을 잘 활용을 하시면 되는 거죠. 밑에서 샀다가 위에서 팔았다가 밑에서 샀다가 위에서 팔았다가 하다 보면은 시장이 또 한번 강하게 올라서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 또 다 청산하고 이런 식의 대응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막연한 장밋빛 전망을 안 믿게 됩니다. 이제는 얼마 간다 얼마 간다 그거는 니들 하는 소리고, 옛날에 왜 우리 하락장일 때 많이 겪었던 얘기잖아요. 그때 기관들이나 이런 애들이 목표가 올리면 그냥 주식 갖다 팔았잖아요. 왜? 그때는 무조건 떨어지니까. 지금도 이제 그런 상황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낙폭이 커지면은 저점 매수 자꾸 들어올 겁니다. 근데 어, 문제는 뭐냐면요. 자, 이제 이 하락장이 이제 나오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자, 하락할 때는요, 전부 다 내립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전부 내립니다. 근데 반전할 때 문제는, 반전할 때는 그동안의 시장 주도주도 있죠. 이 주도주들이 고점을 깨고 갱신하고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동안의 주도주들이 반전은 제일 빨라요.
자, 그러면은 이게 뭐냐 하면은 하락은 모두한테 다 해당되고 상승은 특정 종목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참 억울하고 불공평한 상황 아닙니까? 근데 하락장에서는 이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시장은 항상 그래 왔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어떤 대응 방식을 취했냐 하면은 옛날에 제 방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시장 폭락이 계속 지속되고 하면 어떤 걸 사라고 말씀드렸었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뭐를 주로 말씀드렸냐면은 그때는 종목 사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시장을 사라. 제가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지금은 뭐든 사도 다 된다. 무조건 사고 싶은 거 돈 있으면 사라. 이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죠? 그럴 때가 언제냐 하면은 시장이 과매도 영역으로 진입하고 개인들의 투매가 발생할 때. 개인들이 보통 하락하면 계속 사잖아요. 그거는 옛날부터 뭐 유전자에 각인된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개인들은 무조건 하락하면 무조건 샀어요. 주식을. 특히 시장 폭락하도 샀어요. 계속 사는데 그 매수가 하락을 하다 하다 도저히 안 되면은 개인들이 결국 손절매를 쳐요. 그 손절매가 그러니까 하락이 나오고 증시가 막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데도 개인들의 매수가 늘질 않고 순매도로 전환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개인들이 투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무조건 사라. 제가 그런 얘기를 예전에 드렸던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몇 번이 아니고 상당히 많았었죠. 맨날 시장이 하락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타이밍에서 투자자들께서 뭐든 샀었다면은 그때 당시에는 아니지만은 시간이 며칠 지난 다음에는 결국 반전하는 걸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시황을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시황 잘 맞거든. 그리고 제가 하락도 선거일 다음에 하락 나올 거라고 얘기 좀 드렸었잖아요. 그때 이제 증시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전부 다 고점 징후일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이런 사회적 분위기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슬프게도 그건 또 잘 맞네. 뭐 이거는 제 자랑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자랑한다, 저 인간 이거 자랑한다 이렇게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저도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상황이고 그건 맞으면 좋을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럴 때 제가 이제 매수를 사인을 드릴 때가 언제냐 하면은 그렇게 하락이 강할 때. 근데 그때 제가 뭘 사라 그러냐면 주로 물론 말은 뭐든 다 사고 싶은 거 사셔라. 기존에 갖고 있는 거 그거 지금 타이밍 추가로 잡고 싶으면 잡으셔라라고 얘기하는데 주로 많이 권하는 게 뭐냐면 ETF였어요. 예, 지수 관련 ETF. ETF가 사실 지금은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이제 접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사실 크게 그렇게 거부감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ETF가 뭡니까? 그거 뭐 이상한 영어 달린 거 보니까 그거 위험한 것 같은데? 그 교육 받으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거 더 위험하니까 교육 받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아이 나 귀찮아서 안 할래. 그 사기도 힘들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뭐 귀찮은데 그거 왜 사?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일부 어느 정도 좀 깨어 있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대표님 그거 뭡니까 종목 번호 얘기해 주세요 해서 제가 많이 추천드렸던 게 결국은 코덱스 레버러지나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러지였잖아요. 그죠? 얘를 사면은 장점이 뭐냐면은 내려갈 때 다 내려갔잖아요. 근데 지수 반전을 내가 맞췄어요. 맞췄는데 내가 산 종목은 안 올라 버리는 경우가 있다니까. 그게 참 지랄 같은 거예요.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전할 때는 주도주들만 반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삼성전자만 반전해버리고 하이닉스만 반전해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지금도 그러네. 하이닉스 낙폭 줄이고 삼성전자 낙폭 줄여버리네. 근데 나머지는 지금 반등 안 하잖아. 별로. 그럼 나는 애써 이걸 타이밍을 잡았는데 놓쳐버리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단타를 노릴 것 같으면은 시장 주도주를 가시든 아니면은 ETF를 사라. 근데 요새는 이제 시장이 많이 여건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도 나오고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도 나와서 단타를 더 조장하는 분위기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타라기보다는 지수의 하락에 대해서 대응을 할 때 그리고 이걸 언제 사면 좋으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자 지금은 아직까지 이제 기술적 반등이 쉽게 나와요. 아직까지는 하락의 초입이기 때문에 근데 시장이 더 폭락을 많이 하고 상황이 계속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럴 때는
하락이 결정에 달았을 때, 그러니까 장중에 섣불리 매수하지 마세요. 종가 가서 매수하셔. 그렇게 해도 충분히 늦지 않아요. 대부분 그런 경우에 늦지 않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이득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더 내려가 버리니까. 아직은 모르겠어요. 아직은 지수가 이제 처음 하락을 하고 뭐 많이 빠진 게 아니니까. 근데 하락이 계속 지속되면은 그런 상황에서는 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단타를 칠고 지금 신규 종목을 매수하실 것 같으면은 지수 관련 ETF를 사셔서 지수 자체를 반등을 노리시거나 아니면은 주도주들만 노리시는 게 맞다. 그래서 단기 대응은 ETF, 그 다음에 뭐 시장 주도주, 그 다음에 최근 급등주, 이런 것들을 매수 노리시는 게 맞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방향을 잡으시고요. 대응을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락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락장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대응 방법을 얘기 드리는데, 자, 이제 중기 대응. 중기 대응은 사실 뭐 오늘 제주 반도체 같은 종목이 지금 반동이 강합니다. 지금 이제 또 지수 반전하니까 또 밀려나는데, 보시면은 오늘 어제 5% 오르고 오늘 20% 올랐어요. 24%까지. 그러면 하루에 뭐 24%니까 이틀 합치면 30% 그냥 쉽게 올라버리죠. 자, 중기 하락의 종목들은요, 이런 식의 반등 시도가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 내리다가 그걸 갖다가 한 번에 왕창 뒤집고 올라와 버려요. 근데 사실 이런 식의 하락 흐름이 반등으로 진행할 때 이것도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종목이 특별히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가격적으로도 싸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 그냥 종목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기업 자체도 멀쩡하면은 그냥 가격대별로 쭉 꾸준히 계속 사는 거예요. 그냥 믿음을 갖고. 믿음이 아니라 그냥 남들이 뭐라 하건 뭐 옆에서 뭐 시장이 어떻다 저떻다 하건 간에 그냥 계속 사면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갑자기 확 치고 올라와요. 그거를 경험해 보신 분들만 압니다. 사실은 그런 대응은. 근데 이거를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은 이 대응이 의외로 유용하고 이거를 갖다가 해보시면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장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기도 싫고, 그리고 장중에 뭐 단타 치고 이런 거 대응하기도 힘들고 포인트 잡기도 어렵다. 나는 그런 대응을 잘 못한다. 그냥 주식에 대해서 지금 당장 오늘 사서 내일 수익 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재테크식으로 좀 사놓고 그냥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시다면은 이런 방식을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원래 사람은 남의 떡이 다 커 보여요. 올라갈 때는 주도주가 막 계속 올라가니까 그걸 가지고 싶고, 오늘 같이 하락장이 나올 때는 또 이런 하락이 나왔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장기 하락 종목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이 좀 갖고 싶고 이런 게 있는데, 본인의 성향을 파악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자, 이런 종목들의 조건은 뭐냐 하면은요, 기업이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다 수준이 넘어서 실적도 계속 증가한다. 괜찮다. 영업이 아무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재무상 구조도 문제가 없다. 그리고 주봉을 찍어보니까 가격이 높지 않다. 네, 이런 게 투자 대상입니다. 이런 것들이 기업이 괜찮다라면은 그 종목에 대해서는 그냥 계산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 들어가라. 여기에서는요, 의문을 자꾸 가져버리면 힘들어집니다. 왜? 개인들은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이거 더 사야 됩니까? 더 추가 타이밍 잡아야 돼요?
그게 이제 결국 뭐냐면 너무 단기적인 흐름, 그러니까 본인은 중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기적인 흐름에만 자꾸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외부의 자극에 끊임없이 휘둘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오를 때는 추격 매수하고 그다음에 내릴 때는 겁이 나서 손절 쳐버리고 정작 내가 사야 될 좋은 가격이 왔으면은 거기서는 매수를 못 합니다. 사면은 또 물리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때문에 대응을 못 해요. 자, 근데 제가 좀 쉽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보통 이런 종목들은 어떤 식으로 반전을 하냐? 보통의 반등. 이거 반드시는 아니에요. 100%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한 8, 90% 맞아요. 자, 그게 어떤 거냐 하면요. 자, 종목에 일단 하자가 없어야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실적이 적자 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예외예요. 그 다음에 덩치가 너무 작은 종목들 이런 것도 예외입니다. 그리고 주봉을 찍어봤는데 주가가 까마득히 고가에 올라가 있다. 그런 것도 예외입니다. 자, 그래서 적어 드릴게요. 아, 여기 다 적어놨네. 제가 자꾸. 자,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은 예, 그렇게 얘기했었죠. 기업의 문제도 없고 재무상 구조도 문제가 없고 주봉을 찍어 보니까 가격이 높지 않다. 까마득히 고가에 있는 거는 아무리 매집해도 소용없어.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건 주도주 논리로 가야 돼요. 그런 종목들은 제외하지만은 보통의 반등은 보통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40% 정도에서 반등을 합니다. 왜? 매수 주체들이 중장기적으로 마이너스 40% 이상 되면은 관심을 가져요. 그러면은 이걸 뭔가 핑계를 하나 갖다 붙여서 확 뒤집어 올려버려요. 그러면 그때는 이미 개인들이 물릴 만큼 다 물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래도 확 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거의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못 해요. 그리고 단타가 안 몰리니까 올리기도 쉬워요. 자,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제주은행을 제가 예로 들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계속 그냥 찔끔찔끔 빠져요. 그죠?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가 반도체고 뭐 AI고 로봇이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그 다음에 갖고 있는 사람들도 그냥 올라오면 올라가는갑다 이렇게, 왜냐 물려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종목은 거래를 터트리면 올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굉장히 쉽게 노립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께서 그런 것들을 역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전제 조건이 붙죠. 언제 튀어 올라올지 모르니까 인내심이 필요해요. 그리고 꾸준히 매수를 할 수 있는 뚝심도 필요해요. 이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종목이 주가가 오를 줄을 알고 있었어요.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행에 옮기는 거는 완전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 나 저거 살라고 했었는데, 아, 나 저거 살까 말까 했었는데, 이거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이건 아무 의미 없는 얘기라고. 샀어야 돼요. 그러면 그거 살려면 어떤 기준을 잡고 있냐? 기업이 괜찮은가? 그 다음에 재무상 구조가 문제 없는가? 주봉을 찍어보니까 주봉 위치가 가격적으로 요 몇 년간의 가격이 낮은 가격대인가? 이런 것들이 가지고 확신을 갖고 접근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못 삽니다. 자, 지금 단적인 예로 흥하해운 있죠. 가격적으로 어때요? 완전 바닥에 처박혀 있죠. 그리고 지금은 반전이 몇 번 나오다가 계속 번번이 무산됐잖아요. 점점 거래량은 줄고 있죠. 거래량이 완전 바닥권에 지금 처박혀 있어요. 그리고 기업이 재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회사가 지금 실적을 못 냅니까? 아니면 그 그룹 내에서 실적이 별로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다 똑같은데 못 사요. 겁이 나니까. 이거 언제 올라? 이거 시장 폭락하면 또 폭락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시기가 정 어렵고 정말 지루하시고 지겨우면은, 그래서 제가 지금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매수가 들어오면 하시라. 그때 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 들어온다 싶으면 그때는 매수 세력들이 손을 내기 시작하는 거니까. 자, 이 종목도 최근에 마지막으로 올랐던 가격대 대비해서
얼마 빠졌습니까? 44%, 45% 정도 되죠. 그럼 이제 슬슬 관심을 가질 만한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세력들이. 저거 많이 빠졌네. 근데 기간이 아직 좀 덜 채워졌죠. 아직까지는 개인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질질 끌도록 놔둬버릴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치고 올라오는 게 뭐예요? 넥스트 바이오 레벨, 메디컬 이런 거 계속 시장에서 소외되고 관심 받기였습니다. 근데 이 회사 지금 보시면 이만큼 내려와 있었어요. 그죠? 거기다가 회사가 문제 있습니까? 이 종목은 문제는 없어요. 이 재무제표상으로는 안 좋긴 한데 이거는 어차피 신성장 기업이기 때문에 재무는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세력들이 손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투자를 하실 때 어떤 방향으로 가실 건가 이거는 제가 생각을 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하면은 거기에 맞는 대처를 가시는데 매매 스타일은 완전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ETF나 지수 관련 ETF나 주도주 최근 급등주를 사실 것 같으면은 거기에 맞는 대응법을 가시고 그게 나는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하시면은 그냥 계산하지 마세요. 머릿속으로 자꾸 계산기 돌리지 마세요. 그냥 괜찮은 놈 있으면은 가격이 내가 이 종목이 원래 10,000원 했다. 그럼 9,000원 할 때 샀게, 8,000원 할 때 샀게, 7,000원 할 때 샀게라고 계획을 세웠으면은 사시라는 거예요. 거기서 자꾸 계산해버리면 더 이상 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뭐가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은 대부분 종목들이 그렇게 진행을 한다. 겪어보면은.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시드가 하나도 없는데 오늘 일괄 매도하는 게 나은가요? 이렇게 하셨는데 자, 제가 사실은 증시가 이제 과하게 과열권에 와 있기 때문에 증시에 대해서 하락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그 다음에 6월 전후 그 선거 전후로 해서 하락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드렸었어요. 그러면은 눈치 빠르신 투자자라면은 돈을 다 소진하지 않고 하락할 때도 대비를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 주식을 꽉꽉 채우고 있는 거는 시황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가 되고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시드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신다면은 지금 상황에서 하락할 때 억지로 던지지 말고 이 시장은 아직까지 이제 하락이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오면은 그때 가서 비중을 줄여도 되겠죠. 맨날 하락할 때 그냥 겁이 나서 던져버리는 게 그게 바로 투매예요. 아직은 시장 자체가 투매 단계로 가진 않았습니다만은 개인 대응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것도 투매예요. 하락이 겁이 나고 이 상황을 피하고 싶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가시는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0%까지 떨어질 때 사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마이너스 40% 평균적으로 오른다며. 그러면 마이너스 40%까지 갔을 때 그때 미리 사지 말고 갔을 때 그때 사면 되지. 왜 지금 그 얘기를 하냐 이렇게 반문을 제시하는 분도 계실 텐데 맞는 말씀이십니다. 근데 그 종목이 처음부터 마이너스 40% 가려고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상승이 나올 것 같으니까. 예, 그리고 중간에 반등하는 경우도 있어요. 중간에 반등하는 경우도 있다. 무조건 다 40%까지 빠지는 게 아니에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 매수가 유입됐을 때. 그렇죠? 그게 뭐냐? 제가 이제 항상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매수가 유입되면 대응하셔라. 근데 그거는 퍼센테이지하고 크게 상관이 없어요. 퍼센테이지가 한 20% 30% 하락했어도 시간을 오래 좀 끌었고 한 달, 두 달. 여기서는 제가 시간을 끌었다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한 달, 두 달.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한 달에서 세 달 정도까지. 자, 근데 중간에 반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매수가 들어왔을 때는 이 법칙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뭔가 이슈가 있었거나 아니면 기업의 어떤 내용이 변했거나 뭔가 매수할 만한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매수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걔는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꼭 이 조건을 안 채워도 반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매수가 유입되었을 때는 하락시 매수 말씀드렸었죠. 자, 그게 뭐다? 최근에 제가 이제 반도체 후공정 얘기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마이크론 기회 있을 거라고 얘기 드렸었죠. 얘는 사실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근데 이것도 결국은 기다리면 다시 내려오잖아요. 그죠? 이런 가격대. 그 다음에 또 아니면은 포스코 DX 같이 최근에 뭔가 이슈가 있어서 매수가 들어온 종목들. 그죠? 자, 이런 자리들이 역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뭐 기간을 지금 오래 채웠지만은 하락은 그만치 안 나왔어요. 그죠? 기간은 지금 거의 4달을 채웠는데 하락은 한 30% 정도 하락한 상태에서 반전이 들어와 버렸죠. 그럼 이게 뭐가 됐든 간에 들어온 건 들어온 거예요. 거래가 터진 건 터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자리들은 눌림목을 줄 때 매수하면은 아까처럼 이런 조건보다는 조금 다른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세 번째 매수의 케이스입니다. 하락장은 접근법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기존의 투자자들께서는 오르면 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들고 가는 방식으로 갔을 때 수익률이 제일 좋았잖아요. 근데 하락장은 접근법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횡보장 하락장을 많이 대응을 해왔었기 때문에 거기에 매매가 좀 많이 특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어차피 스타일 자체가 좀 하락장이나 그 다음에 투자자들 멘탈 가루가 될 때 바삭바삭 부서질 때 그때 대응을 주로 많이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좀 빠삭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이렇게 대응을 못한다고 힘들어 하실 때 대부분 제가 대응 사인을 많이 내요. 근데 투자자들께서 대응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해야 살아남지. 뭐 안 그러면 못 살아남으니까. 그건 참 아쉬운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시장 급등주 주도주 그 다음에 ETF를 사는 방식. 이거는 단기 대응이겠죠. 밑으로 강하게 확 내려왔을 때 거기서 딱 사가지고 반전 노리는 형태의 대응인데 요거는 이제 단타 잘 치시는 분들이 대응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가시면은 이제 뭐 그 지수 ETF를 사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는 방법도 있을 건데 얘네들만 반등해요. 지금도 뭐 벌써 반등 나오네. 근데 변동성이 적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라에서 만들어준 게 뭐냐면은 단일 종목 레버러지를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만들어줬어요. 완전 단타라고 아예 그냥 판까지 깔아주죠. 저는 이게 상당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지금은 솔직히 ETF, 지수 ETF를 꼭 안 해도 이걸 해도 되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통은 이제 중기적인 하락 나오면은 이제 보통은 한 40% 정도 하락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매수세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뭔가 핑계거리가 있거나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확 뛰어 올려 버려요. 근데 그걸 우리가 파악하고 산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뚝심으로 밀어붙여라. 제로 터질 때까지 그냥 밀어붙여라. 그러면은 어느 순간 망할 것 같은 주식이 갑자기 확 치고 올라오고 안 내려오고 자꾸 더 오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더 타버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방향을 잡고 가시거나 아니면은 매수가 유입된 종목에 대해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그러니까 눌림목을 줄 때, 하락을 할 때 그때 매수 타이밍을 잡는 방식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장에서 이렇게 대응을 포인트를 잡아가는데 거기다가 부가적으로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자면요. 보통은 하락장에서는 지금 장이 딱 그렇습니다. 보통 하락장이 나오면은 거기서는 아주 하락이 강하더라도 어떤 특정 종목 한두 개 정도는 계속 오름세를 타는 종목이 있어요. 근데 지금 장은 그게 없어요. 모든 종목이 다 같이 내려버려요. 그 시장 주도주라고 얘기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내려버리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고, 그렇게 내리다가 지금은 이제 지금 밑꼬리 달고 조금씩 올라오는데
보통 그렇게 내릴 때는요, 사실상 그 매수가 강한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은 현재로서는 그런 종목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기존의 강세를 띄었거나 최근에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 즉 여기 최근 급등주들, 이걸 타이밍을 노리시는 게 좋은데 거기서 반전을 찾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삼전 하이닉스는 뺄 필요가 없고, 삼전 하이닉스는 무조건 얘기를 집어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로봇주도 요번에 강세를 띄었으니까 여기도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소버린 AI하고 관련된, 그러니까 엔비디아 젠슨왕하고 관련된 종목들, 그러면 여기 AI 관련주들이겠죠. 국내 AI 관련주들,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최근에 많이 올랐던 게 네이버하고, 그 다음에 또 NC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두산 로보틱스, 그죠? 그 다음에 포스코 DX도 거기에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종목들, 뭐 하여튼 AI 관련주들이 전부 다 주로 거기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등등, 자, 좀 적을게요. 네이버, 뭐 NC, 그 다음에 포스코 DX, 두산 로보틱스, 뭐 등등등, 이런 종목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우선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제 번호를 하나 달게요. 자, 1번, 2번, 그리고 3번, 그리고 4번. 4번은 기존의 시장이 하락을 타도 그 시장에서는 항상 희한하게 혼자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었어요. 코로나 때도, 코로나 때 그 시장 전체가 다 폭락하고 박살이 날 때도, 자, 코로나 장을 겪어보신 분은 지금 하락은 하락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 지금은 저점 매수가 많잖아요. 낙폭도 금방 줄이고. 그때는 지수 자체가 10몇 프로씩 하락해버리니까 뭐 답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요번에 3월 달에도 그렇게 한번 하락 강하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그 AI 알고리즘 때문에 지금은 그런 식으로 연동돼서 하락 폭락을 하는 경우가 종종 하루씩 생깁니다. 근데 연속으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대부분. 근데 코로나 때는 그런 하락이 한 달 가까이 지속됐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2008년 리만 브라더스 때는 1년 가까이 지속이 됐었고, 그래서 지금 하락은 그때하고는 완전 개념이 다른데, 어쨌든 그래도 순간적인 충격이 오는 시점에서 전체적으로 하락을 할 때도, 코로나 때도 그 코로나 백신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 종목들, 그 저기 저 치료제, 그 다음에 뭐 마스크, 그죠, 소독제, 이런 종목들은 다 급등을 했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있었는데 그런 종목이 나오기 마련인데 지금은 그런 종목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전체가 다 내리는 상황이니까 거기서는 매수가 그동안 강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단타성으로 노리는 게 좋은데, 거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밑에 반도체 주식들 있잖아요. 등등등 해서 제가 여기 다 적지는 못해요. 뭐 삼성전기도 있고, 최근에 LG전자, LG 관련주도, LG전자 빠졌구나. 여기 LG전자를 안 적었네.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현대차 그룹, 그리고 로봇주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엔비디아 AI 관련주도 최근에 제일 많이 움직였잖아요. 얘네들, 이런 종목 등등등을 단기적으로 매수를 하는 게 유리하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그냥 종가에 사라.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하락이 커지면요, 투자자들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지금 이만큼 안 내려오던 가격이 갑자기 확 내려오니까 여기가 되게 싸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돈만 있으면 사면은 지금 바로 수익이 한 5, 6%, 10% 쉽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시장이 쭉 빠지기 시작하면 그렇게 반전 쉽게 금방 안 나와요. 중간에 반전 시도를 하긴 해요. 하는데 잠깐 반전을 했다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내렸잖아요. 거기서 여기 포인트가 굉장히 쉽게 반전을 할 것 같으니까 여기를 막 사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반전이 또 들어오기도 들어와요. 근데 반전이 들어오는데 이게 반전이 잠깐 들어오다가 또 밀려버리는 상황이 쉽게 나온단 말이에요, 하락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락이 커 보이고 낙폭이 커 보여도 섣불리 쉽게 사지 마라. 차라리 살 것 같으면은 아예 종가를 사고 그 다음 날을 봐라. 그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날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적어도 장중에 반전하는 것보다 훨씬 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전이 딱 튀어나오면은 거기서 내가 여기서 샀던 거를 팔아버리고 다시 또 하락을 기다려라. 그렇게 대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이에나 매매법 아닙니까? 그리고 기존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그렇게 사고 팔고를 더 누적을 해버리면은 손실이 확확 줄어듭니다. 그런 방법으로 풀어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중에 이걸 갖다가 낙폭이 크다고 해서 진짜 단타 선수가 아닌 이상 저는 굳이 권하진 않습니다. 어차피 오늘 망한 장은 끝까지 망했어요. 여기서 반전 조금 나오고 시장 분위기 좋아진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뒤집혀서 돌아서는 거는 특정 몇 개 한두 종목 정도가 그렇게 진행을 하지 전체 종목이 그렇게 올라오지도 못하고 또 그런 종목들이 반전을 했다가 거기서 매도가 더 강화되면서 한번 더 밀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 어차피 오늘 안 되는 장에서 그냥 애쓰지 말고 차라리 오후장 가서 그냥 천천히 매수하셔라. 종가쯤에 가서 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종목 얘기를 조금 잠깐 하겠습니다. 이거 뭐 대충 제가 위쪽에다가 설명 다 드렸으니까 이런 건 이제 감 잡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게 뭐 처음 들으시는 분은 저게 뭔 얘기인가 막 이렇게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분리해서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해를 하셨기 바랍니다. 제 설명이 좀 부족했다면은 질문을 좀 더 해주시고요. 하여튼 하락장에서는 이렇게 대응을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여기서 해당되는 종목이 있잖아요. 이거 여기에 물론 여기에 이 종목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종목들이 그렇게 해당이 돼요.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서 해당될 종목이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게 SK 오션 플랜트 해당되잖아요. 뭐 저도 이 종목이 왜 이렇게까지 죽는다 이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뭐 그리고 저도 죄송한 마음도 많고 미안한 마음도 많은데 그렇다고 이 회사가 뭐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졌다 망했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질질 끌면서 내려왔고 그것이 한 달 이상 두 달 가까이 지속되면서 거의 5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고점에서는 우리가 거기서부터 접근을 한 건 아니지만서도 하락은 거기서부터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매수 주체들이 관심을 가지기가 딱 좋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주봉을 보셔도 가격적으로 지금 과도하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죠? 원래 이 회사는 한 2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가치를 가지던 종목이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도 조건에 충분히 부합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제가 이제 투자자들께서 초보자들 같으면 힘드시니까 매수 들어오면 사라, 양봉 뜨면 사라라고 얘기를 드린 거고 그거 괜찮으시면은 그냥 저축한다고 사셔라. 회사 돈 잘 버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그런 조건에 또 부합하는 종목이 뭐 있습니까? 최근에 흥하해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매수 주체들이 구미를 당길 만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다만 이런 종목들은 그 투자자들의 관심이 멀어지고 기존에 산 사람들도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고 가 있던 상태에서 갑자기 치고 들어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지금 현 시점에서 뭐 언제쯤 정확하게 들어올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요. 하지만은 그렇다고 물러설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종목을 믿으라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이 종목이 바로 안 올라가서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이 종목이 뭐가 문제가 생겼다든가 이런 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냥 그런 상황에서 반도체에만 매수가 계속 몰리니까 이 종목은 소외된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런 상황은 지금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투자로 보고 그냥 타이밍을 잡으신다면은 지나고 보면 별거 없습니다. 적금도 한 번 넣으면 1년 가요. 그 몇 프로 한 4% 5%그 이익 먹으려고 1년을 버티고 물론 그 적금은 돈을 모은다는 의미가 좀 더 강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좀 고민하는 것도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 근데 남들은 뭐 이거 해서 벌었다, 남들은 저거 해서 벌었다, 뭐 삼성전자는 매일 고점 치고 간다,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생기고 또 욕심이 생기니까 그래서 힘든 거지, 사실은 따지고 들으면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메리트가 있다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타성 대응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제 기존의 주도주들, 예, 저도 지금 좀 이따가 우리 정회원님들한테 매수 사인 낼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실 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 어쩌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런 길게 보는 종목들은 분명히 그냥 뚝심을 갖고 밀어붙이는 게 맞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어제 이제 투자자분께서 이제 속이 상하시니까 제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속이 상하고 시장이 지금 안 좋으니까 손해 나니까. 그래서 정의원 방에서는 얘기를 해주고 우리는 뭐 이거 너무 돈벌이로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뭐 제가 여기서 영리를 추구하는 목적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엄청나게 막 돈만 밝히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하라고 해도 잘 못해. 우리 관리팀에서는 그걸 바라고 있어요. 좀 영리를 좀 목적을 추구하고 좀 그렇게 상업적인 좀 그런 색깔을 좀 보여주셔라라고 맨날 구사리를 맞아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이러다가 보면 언젠가 잘리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은 그러면서도 제가 타고난 게 그게 잘 안 되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 막 돈벌이 수단으로 보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래도 어쨌든 이 정회원 방하고 돈 내고 들어온 정회원 방하고 여기서 무료로 말씀드린 거하고 차별화는 둬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그때 말씀드린 건 맞아요. 추가로 대응 말씀드리는 건 맞는데, 자, 그게 뭐였냐면 하나마이크론이었죠. 하나마이크론은 추가 타이밍을 한번 잡아서 샀다 팔았다를 한번 했어요. 그리고 또 내려오면 또 살 수 있으니까 지금 이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든 아니면 조금 더 강하게 하락하든, 지금은 이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왔으니까 여긴 좀 세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 다시 내려오면은 이 가격대 대충만 맞추셔도 돼요. 너무 막 100원요, 200원요 이렇게 얘기하실 필요 없고 대략만. 예, 어차피 그거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심리적인 상태, 매수냐 매도냐 그 관점이 중요한 거지 가격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길게 가버리면 단타가 그런 거지. 그래서 이 정도 가격이 다시 내려올 거예요. 지금도 내려와 있고 그리고 또 다시 내려올 거니까 그때 가서 다시 타이밍 잡으시면 되고, 하락장에서는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한 번에 주식을 다 팔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한 번에 주식을 다 팔기 위해서 본전 가격만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무슨 얘기 하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 해당 종목도 만약에 여기서 가격을 한번 샀어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될 때 여기서 4만 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를 한번 했어요. 그러면 가령 예를 들자면 여기서는 50% 샀고 여기서 50%를 샀다고 쳐요. 그러면 평균 매수가는 얼마입니까? 대략적으로 우리가 계산해 보면 한 이 정도 되겠죠. 아마 4만 5천 원, 6천 원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주가가 요만치 올라왔잖아요. 본전에 간신히 왔잖아요. 야, 여기서 더 오르면 수익이 난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버티면 되겠네 했는데 또 다시 뚝 떨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자,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락장에서는 본전 가격을 계속 계산하시면 그 종목에 대해서 죽었다 깨달아도 잘 안 풀려요. 물론 강하게 올라버리면 얘기가 틀린데 그거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장기로 물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름은 좀 웃기지만은 하이에나 매매법. 하이에나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한 방에 못 물어 죽입니다. 계속 쫓아다니면서 자꾸 뒷덜미를 물고 뒷발목을 물고 해서 자꾸 힘을 빼요. 그것처럼 개인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사고 여기서 샀다, 두 번을 매수에 걸쳐서 샀다 그러면은 평균가를 자꾸 계산하지 마셔요. 그거는 증권사에서 만들어낸, 여러분들을 매매를 자주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냥 트릭일 뿐입니다. 제가 증권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잘 알아요. 평균가를 계산하지 마시고 여기서 산 게 위에서 산 게 1차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 1차 매수, 그 다음에 여기가 2차 매수라고 가정해요. 그러면은 숫자를 기록해 놓으세요. 여기서 100주를 샀고 여기서 100주를 샀다고 치면은 요만큼 올라오면은 여기가 수익률이 얼마냐면 4만 원 이하에서 샀다고 쳤을 때 요만큼 올라오잖아요. 그럼 이게 생각보다 수익률이 높아요. 지금 보시면 14% 수익이에요. 자, 근데 평균가로만 계산하면 본전이죠. 요만큼 올라왔을 때. 그럼 요것만 생각하면 못 파는 거예요. 근데 하락장은 조금 올라왔다가 또 수시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최대한 활용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만큼 올라왔을 때 이 밑에서 산 거는 14% 수익이니까 이걸 팔으라는 거예요. 팔면은 이 위에 거는 그대로 남겠죠. 그리고 평균가는 자꾸 오류가 생겨서 더 내려오겠죠. 그래서 평균가 보고 계산하시면 안 돼. 들어간 투입 금액 대비해서 빠져나온 현금 계산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100만 원 샀고 여기서 100만 원 샀고 여기서 팔 때 50만 원 5만 원 수익이 났다고 쳐요. 그러면은 총 합치면은 205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5만 원이 수익이 발생한 거고 현금이 100만 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내려오면 또 파는 걸 새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이에나 매매법이에요. 대신에 위에 거는 그대로 놔둬. 그리고 결국 가다 끌고 가다 보면 한번 강력하게 올라올 때가 있으면 그때 가서 수익 금액 넘어서면은 그때 파시는 거예요. 자꾸 평균가의 함정에 빠지지 마시라고. 그래서 본전 매도, 본전 치면 매도한다, 본전 이상 올라가면 매도한다, 이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대응하시면은 이거 죽었다 깨나도 못 빠져나와. 하락장에서는 못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 풀어나가면은 맨날 들고만 있는 거예요. 그럼 또 하락하고 또 하락하고 심지어는 이 상태에서 반전 줬다가 또 쭉 내려가 버리면 어떡하실 건데. 본전 왔다가 마이너스 30% 가는 게 하락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소한 5만원 10만원이라도 벌었으면은 이만큼 물려있더라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고, 여기서 팔았던 거 다시 여기서 내려왔을 때 또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럼 평균가는 또 내려가겠죠. 근데 그 평균가는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초보자들이 이거 평균가도 안 되는데 팔아요? 이렇게 얘기 자꾸 하시거든요. 그거 의식하지 마시라니까. 그게 하락장에서 풀어가는 방법이에요. 그게 바로 하이에나 매매법이에요. 장이 상승만 있습니까? 초보자들 상승장 보고 대부분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주식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다가 지옥을 한번 맛보고 나면 그 다음엔 주식시장에서 포기해버리고 나가버리신다니까, 주식시장을. 근데 왜 그렇게 가요? 장은 상승장만 있는 게 아니고 하락장도 분명히 존재하고 그 하락장은 훨씬 더 깁니다. 대부분 하락장이나 횡보장은 상승장보다 훨씬 더 길어요. 지금 우리 투자자들께서는 저도 주식시장에 들어오고부터 한 번도 보지 못한 시장을 저도 보는 시점에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인 상황이 아니고 특수한 상황이라니까. 그 특수한 상황에서 들어와서 보편적인 상황으로 가면은 그때부터 멘탈이 깨지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완전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래 장에 계셨던 분들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이제 한국장 갔네. 이제 국장, 이게 국장이지. 이런 얘기 하셔요. 맨날 이랬었으니까. 예, 그래서 투자자들께서 이제는 그런 장에만 익숙해질 게 아니라 이런 하락장에도 이제는 익숙해지셔야 된다. 예, 그래서 방법론을 찾으셔야 된다. 그렇게 가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 그리고 원래부터 우리는 하락장이나 박스권장에서 맨날 대응해 왔었다. 그래서 죽도록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 30번을 사고 팔고 했는데 그래도 돌파가 안 나왔어. 그런데 결국은 돌파가 나오더라는 거지. 1년 만에. 그래서 나머지 다 청산했는데 팔고 나니까 눈물이 나더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1년 동안 30번을 사고 팔고 했는데 계속 먹고 팔고 했어요. 근데 결국은 그 고점을 돌파를 못 하더라는 거죠. 원래 고가에 갖고 있는 주식이. 근데 그게 1년 해를 지나고 1년이 지나니까 거기서 돌파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아, 이게 본전을 취급은 넘어갔구나 해서 다 팔고 나오는데 눈물이 나더라는 거죠. 근데 눈물이 나지만은 나중에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그 30번을 사고 파는 동안에 내가 쏠쏠하게 꽤 많이 빼먹었더라. 그래서 절대 손해가 아니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방에 사가지고 한 방에 왕창 벌어서 2배 먹고 팔라고 하는 생각, 이거 패가망신 지름길입니다. 이제부터 패가망신 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 좀 기억하시고
대응 풀어 가시면은 오히려 이런 장이 대응하기도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 보이는 거에 위력에 죽지 마시고 기죽지 마시고 예, 내 종목을 믿으십시오. 또 제가 뭐 제가 꼭 추천해서라기보다도 제가 추천할 때는 기본적으로 너무 고가에 있는지 중장기로 추천할 때 너무 고가에 있는지 실적이 괜찮은지 뭐 기업에 어떤 큰 리스크가 있는지 이런 거 다 체크하고 말씀드리니까 그런 종목들은 시간이 지났을 때 결국은 또 흐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적어 주셨네요. VIP를 두세 번 경험해 보신 분으로서 완전히 강추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예, 감사합니다. 주식은 빵님. 저하고 오래되셨잖아요. 그때 코로나 때부터 뭐 계셨던 상황이고 그때 그 참 못 볼 걸 그런 것도 많이 봤었죠. 자, 여기 적어 주셨네. 제가 한번 캡처 올리겠습니다. 예. 진짜 못 볼 걸 많이 봤죠. 두아빠님도 진짜 못 볼 걸 많이 봤어요. 우리 증시 진짜 와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이런 거는 진짜 와, 해도 너무한다. 뭐 이런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지금 하락은 이거는 그냥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우리도 이제 좀 생소해져서 그렇지 옛날 생각하면은 이 장은요. 그래 아직까지는 그죠? 제가 뭐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냥 웃지요. 그죠? 이 정도 장이야 뭐 코로나 때 생각하고 뭐 그 이후에 그 2023년 내리막 탈 때 생각하면은 뭐 그때는 진짜 우리 소위 말해서 억가가 너무 많았어요. 억가라는 표현 아십니까? 애들 쓰는 표현인데 이거는 완전 억지로 까내는 거예요. 너무 억지로 시장을 하락시키니까 눈에 보이는 거죠, 아예. 그럴 때 비교하면 지금이야 뭐 대기 매수도 이렇게 많고 오늘 증시 하락 좀 나오니까 바로 반전 들어온 거 보세요, 반도체. 거기에 비하면은 뭐 지금이야 뭐 그렇죠. 아무튼 네, 그런 상황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풀어가시면 충분히 좋은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종목들은 제가 다 기존에 얘기했던 거를 또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 방법, 대응 방법이 있고 요거는 제가 이제 그 요 메모장에 적은 것까지 같이 첨부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나중에 보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를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장이라고 너무 기죽지 마시고 원래 장은 그렇고 우리 인생살이도 그렇습니다.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도 있고 그러니까 힘내시고 풀어나가십시오. 그리고 원래 최 대표는 하락장에서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많이 발휘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하락장에서 여러분들 같이 하실 분들은 그리고 혼자서 못 풀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오셔가지고 오시면 되고요.